네, 이봉규 TV에서 아주 좋은 기업, 애국 기업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품을 소개합니다. 강원도 700고지에서 야생 산삼 7년근짜리 듬뿍 담은 거 이번 구독자님들께 66% 파격 할인합니다. 대단한 할인에 460만 병 벌써 판매 돌파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회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문익점이라고 평가했는데 부정선거 의심되는 투표지 6장인가요? 가지고 나와서 민경욱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 그거 주 실형까지 사셨는데 억울하게 참 공익선거 밝힐래다가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입니다. 이종원 선생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그때 저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렇죠. 예, 박사님이랑 같이 그렇죠. 얘기하고 그랬었죠. 개표 현장에서 표가 이상한 게 있어서 거기 참관인들이 이종원 선생한테 그걸 지워주길래 그걸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근데 탈취범으로 몰려가지고 얼마나 실형을 받았죠? 3년 6월을 때리더라고요. 이놈들이. 아이고야. 네, 그것도 그렇게 하고도 제가 거기서 회유를 하는데 네. 사회적으로 크게 일하시던 분이 왜 사서 고생하시냐고. 예. 다짐서라 그래요. 다짐서 그런 네. 걸 하면은 네. 그게 반성문이더라고요. 낭주에 보니까 그게. 그렇지.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집행유예로 빼주겠노라고. 예.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걸 반성문을 쓰겠습니까? 반성할 게 없다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애들 말로 버텼죠. 네. 너무 억울해가지고. 네. 이론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방송 중에 이런 얘기들이 못하겠지만 아주 죽을 심정이었었어요. 그렇겠죠. 네. 예, 그것도 독방에 8개월을 아이고. 놓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거부한 겁니다. 네. 모든 것을. 네. 거부했더니 그렇게 이제 거의 대법까지 가면서 저를 이제 실형 1년 6월을 네. 그렇게 이제 고등법원에서 1년을 깎아줘가지고 1년 6월을 실형을 살고 이제 나오게 된 동기인데 네. 이게 죄를 짓고 감옥 생활하는 것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무납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는 뭐 진짜 죽을 심정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가정과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좀 버텼었죠. 예. 네. 무죄 주장만 하고 네. 제가 거부를 했었죠, 다. 그건 무죄 주장하셔야지. 죄가 없는. 아니 그때를 이제 상기하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표 참관인으로 우리 이종원 선생이 어디 들어갔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투표소에 들어간 거죠? 10만 페이지 되는 그러한 것을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네. 이해하시기 쉽게 이야기를 해서 네. 대표 참관인으로 제가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어디죠, 거기가? 그 구리 선관이 구리 체육관이었었습니다.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갔는데, 네. 네네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선관위 직원들이. 네. 의혹과 의심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촬영과 증거를 남기고 제보를 해달라. 네.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이제 사례비도 있어요. 네. 돈을 주고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해서 도둑놈을 잡아달라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도둑놈을 잡았던 거죠. 예, 뭔가 그러게. 하면 예. 투표 용지가 사전 투표 용지와 본 투표 날의 용지 색깔이 우선 틀리니까 금방 그걸 알 수 있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그 투표 용지를 보니까 제가 들고 나왔던 것이 개표가 안 된 겁니다. 개표가 안 됐어요? 안 된 용지를 제가 민경 의원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6장을. 개표가 안 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표가 안 된 거죠. 기표 안 된 용지입니다. 기표가 안 되고 다시 말해서 기호 1번이나 2번이나 3번에 도장이 안 찍힌 거, 백지. 예, 그렇습니다. 그걸 몇 장을 가지고 나오셨죠? 저는 몇 장인지도 몰랐었는데 가지고 나와 보니까 6장이더라고요. 6장. 예. 그래서 네.
이것을 이제 거기서 항의를 또 많이 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거를 문제가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관위원장이라든지 그 112에 신고를 하고 처음에는 당황해가지고 119도 돌리고 막 이러는 바람에 좀 흥분해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시간여 동안 제가 소란을 피웠죠. 네. 체육관 내에서. 네. 그래서 경찰에 2번이나 신고를 해가지고 네. 또 관찰이 안 되더라고요. 어허, 예. 예, 그래서 경찰에 관찰이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단상에 있는 선관위원장이 현직 판사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예. 선관위원장까지 가서 항의도 하고 그래서 선관위원장이 예. 현장에까지 와가지고 이거 좀 이상이 있으니 예. 요거 좀 밝혀달라고 그 선관위 직원들한테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선관위 직원들도 우왕좌왕하고 이거를 그냥 잘 답변을 못했었어요. 당시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 선관위 중역되는 직원이 하나 와가지고 컴퓨터가 읽으면은 이상이 없는 거다. 아니 기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컴퓨터가 읽어요? 기표가 안 된 중인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네.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특정 후보에 몰표가 있는지 부정투표인지 예. 이 선관위원장이 현직 판사라 그러는 분이 저를 설득을 해요. 네. 이게 왜냐면은 기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이거죠. 말하자면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그냥 어떻게 하여튼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해서 하여튼 지켜보자. 아니 그게 어쩌다 한 장은 몰라도 6장이 뭉태기로 뭉쳐서 기표가 안 된 종이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6장이. 아주 말 안 되는 게 그렇죠.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지금 제가 그런 점이 억울한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우리 박사님하고 기자회견 하는 날도 당일날도 그렇지만은 제가 군납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날도 그 김기수 변호사님이 가지고 있던 봉투가 제가 기자회견 끝나고 바로 수경사라든지 기타 군부대에 납품을 했었어요. 그날도. 네. 네. 이래는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거를 도둑놈 잡으라 그래서 도둑놈을 잡았더니 네가 도둑놈이라 그래가지고 가정과 사업이 있는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 뒤에 뭐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걸 저는 확실히 알고 더 흥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 뒤에 뭐가 있다는 건 이제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관련된 조직이 있다 이렇게 직감을 하신 건가요? 노태하기 같은 놈들 요즘 네.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놈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그냥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 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언젠가는 이게 이제 처벌을 받게 되겠죠. 네. 어떻게 공익제보 차원에서 들고 나와서 제가 그 당사자들한테 처음에는 전달을 했는데 이미 떨어진 당사자들이 함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들? 그렇죠. 그게 떨어진 사람들. 네, 떨어진 사람들. 예, 당사자 건데도 함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항변을 하질 않았어요. 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민경욱 대표한테 가지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 부정투표지를. 나중에 보니까 그 매스컴에 보니까 사이로는 부정선거다 하고 외치시니까 이분을 갖다 대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하. 여기에서 당사자들이 함구하고 있으니까 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당사자들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증거고 증인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민경욱 의원한테 가서 예. 제보를 하고 제시를 한 거죠. 용지를 드린 거지. 네. 예, 현직 국회의원이었었고 그분이 용감 있게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거를 굉장히 예. 그 장한 일이다 생각해가지고 했던 행동이었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굉장히 그냥 그 위축이 들고 소외감이 들고 이러던 차에 예. 민경욱 의원이
매스컴에 나와서 하는 바람에 제가 알게 된 거지. 네. 검찰에 불려가서는 얘네들은 그냥 뭐 민경우 의원하고 어떻게 돼서 전달했느냐, 왜 방송을 했느냐, 무슨 뭐 그거를 기자회견까지 해서 예를 들면은 자수를 했는데 자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10만 페이지를 수사 기록을 만들어서 아, 수사 기록을 10만 페이지나 만들었어요? 예, 10만 페이지입니다. 10만 페이지. 이게 아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들고 체육관에서 들고 나온 장본입니다 하면은 끝인데. 수사할 게 있겠습니까? 막말로. 그러게. 근데 10만 페이지라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는 변호사님 통해서도 알았었고, 아. 제가 나와서 지금 이제 재심 청구라든지 기타 헌재까지 가고 싶기에 예. 지금 뭐 노태악이라든지 이런 놈들 있는 상황에서는 지가 이런 재심이라든지 헌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도둑놈들한테 이렇게 당했는데 도둑놈한테 가면은 이걸 제대로 판결을 해주겠냐고요. 대법관들이 다 썩어 빠진 놈들인데. 아, 그러니까 이종원 선생은 예. 방송 중에 이런 비속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너무 억울하시니까. 생각하면 아주 눈물이 납니다. 그냥.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정투표지로 의심되는 기표가 안 된 종이가 6장이 뭉태기로 있길래 네. 그걸 갖다가 이제 공익제보하려고 가져 나왔는데 투표지 탈취범으로 선관위가 모른 거 아니에요? 이놈들이. 그렇습니다. 아, 자, 요즘에 선관위 문제가 막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선관위 이제 뒤늦게라도 터지고 나온 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노태악이라는 이러한 인간이 무슨 빽이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을 등에 업고 이렇게 까부는지, 네. 응? 이거 지금 깨지고 있는 상태가 네. 이게 한우리 가만 내버두겠습니까? 죄를 받는 겁니다. 죄를 청구를 받지요. 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것도 독방에 8개월 집어넣고 나중에는 확정되니까 다인실에 좀 있다가 이제 나왔지만은 네. 대기세 대신 노인 내두기시고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명백하게 무슨 증거인멸이 있고 무슨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까지 해가지고 한 상태를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놈들이 천벌을 받죠. 지금 이게 하늘의 법입니다. 네. 아니 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깨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보고 이렇게 대법관들이 이렇게 까불고 있는지. 그 부정선거를 확신하시는데 자, 다음 내년 총선에 또 부정선거 일어날 걸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어납니다. 아,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이거 이대로 선거해가지고는 네. 되게 경험한 바에는 네. 여러 가지 여기서 방송 중에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네. 일단은 사전 투표 없어야 됩니다. 아, 예. 예. QR코드 없어야 되고요. 네. 수개표로 해야만이 이게 공정한 투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투표를 했는데 소쿠리 투표입니다. 하하, 감옥에서 또 소쿠리 투표. 감옥에도 재선인가요? 이거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제가 뭐 2년 동안 있다 보니까 투표가 권리가 한번 돌아오더라고요. 예. 소쿠리 투표입니다. 거기도 투표함이 없어요. 아이고.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 분명히 없어야 되는 거고. 네. QR 코드는 뭐하러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그게 무슨 적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없어야 되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도 네. 부정선거 하나만 이거 지금 재판하면은 끝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무슨 대장동이니 뭐니 뭐 이런 것 둘추고 따지고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얼마든지 이론적으로나 네. 또 대면 해가지고 네.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예, 한동훈 법무장관. 예,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 이거 반드시 밝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힘이 될 겁니다. 그러게요. 네. 예, 이거 부정선거 이거 저지른 놈들은 100만 원 이상이면은 파면 아닙니까? 그렇죠.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재판을 아직 안 하는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 노태학 같은 이러한 그 검은 세력들이 그냥 뭐 무슨 뭔 백을 믿고 까불고 있는지 예. 민주당이 지금 무너졌는데 뭐 무너져 가는데 네. 예? 그런 거 믿고 그렇게 까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네. 최근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너무나 억울해서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아 뒤에 이게 무슨 조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저 이종원 선생 이 스튜디오에 모셔서 좀 네.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좀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네. 좀 제가 네. 증거 그 증인인데 네. 이렇게 저를 네. 이렇게 좀 멀리 하더라고요. 부정선거 외치는 분들이. 그래요. 예. 예. 난 그게 그래서 네. 그게 좀 이렇게 또 이해가 안 되고 네. 네. 저를 위해서 또 뭐 모금 운동을 했다는 등 무슨 뭐 후원을 했다는 등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영치금 단 한 분도 들어온 게 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이고. 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 그래. 단 검은 블랙시인가 여기에 그 강 대표라는 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민경욱 의원 그 보좌관 통해 가지고 135만 원 한 번 보낸 거 외에는 네. 단 한 분도 영치금 누가 넣어준 분이 아이고, 없었고 고생하셨네. 예. 제가 그렇게 억울하게 뭐 저만 억울한 게 아니지만은 네. 분명한 증거고 증인인데 부정선거 외치는 분들이면은 제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사님 말씀하시듯이. 증거니까. 네. 다음에 하여튼 자세히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니까요. 시간이 네. 짧으신 모양인데 네네. 저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이거만 생각하면 흥분이 돼가지고 그러게요. 네. 두서없이 이야기 드렸는데 방송에 기회가 되면 네네. 나와서 또 차근차근히 마음 정리해서 증거 증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분이 참 제가 문익점에 비유를 했거든요. 중국으로 봐서는 목화 씨를 탈취한 사람이 중국으로 봐서는. 근데 우리나라 그때 조선으로 보면 조선인가 고려인가 우리나라로 보면은 목화 씨를 들여온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목화 씨가 이제 말하자면 생산이 퍼지게 된 건데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말하자면 문익점 같은 부정선거 투표 용지를 가지고 나온 건데 부정선거 한 놈들 입장에서는 탈취범이지. 마치 중국에서 목화 씨 잃어버린 것처럼. 근데 중국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 이거예요. 부정선거 편이냐 부정선거 밝히는 편이냐 이거죠. 야, 이놈들 선관위 계속 나오는데 오늘도 뭐 선관위 선거해 휴직이 2배가 늘어났대요. 선거해가 제일 바쁜 때 아닙니까? 그때는 휴직 두 배가 늘어났대. 바쁠 때는 일 안 하고 그 자리에 아빠 찬스가 차지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300억을 들여서 선거 박물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지네들 퇴직자들 일자리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무소불위예요. 선관위 제대로 손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